네, 3번 문제 한번 해설해 볼게요. 자, 3분의 1과 3 사이에 있는 x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fx가 9x에 x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3x 제곱이 되어 있는 그런 함수인데요. 자, 이것의 최대값과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일단은 x 위에 로그 제곱이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x 로그 x 요 꼴에 어떤 식이 나오면 뭐 해준다? 양변에 로그를 씌워준다.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로그 x에 로그 x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진수의 거듭제곱이 개수로 내려오면서 로그 x의 제곱꼴이 되겠죠. 그죠? 전체 제곱 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로그 3을 씌워줘 볼 겁니다. 자, 함수 fx는 9x-2 플러스 로그 3x인데 양변에 로그 3을 씌워주시면 로그 3 fx는 로그 3의 이 9 곱하기 x 모식이니까 9 더하기 로그 3의 x-2 플러스 로그 3x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2가 되고 여기 있는 개수 앞으로 내려오면서 로그 3x-2에다가 이렇게 곱해진 형태가 되죠. 자, 이때 로그 3x가 반복되죠. 그래서 뭐 해줘요? t로 치환해준다. t로 치환해준다. 이때 이제 범위를 주의하라고 했죠. 자, x가 3분의 1에서 3 사이기 때문에 자, 로그 3x는 뭐죠? x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로그 3x는 여기서 양변에 로그 3을 씌워주시면 로그 3의 3분의 1 얼마죠? 마이너스 1이고 로그 3의 3은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따라서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치환을 마저 진행해보면 얘가 t가 됐죠.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이제 분배해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t에 대한 2차식 꼴이 나왔죠. 이때 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최대 최소 문제는 뭐 해야 된다? 그래프 그려야 된다. 그래프. 최대 최소 문제. 그래프 그리자. 자, 이 참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t-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꼭지점은 1,1이죠. 1,1이고 최고차항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근데 범위가 어디서 어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은 어디입니까?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가지겠죠. 최소값은 t가 1일 때 이 최소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는 뭐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되면서 마이너스 2의 제곱 되면서 4 플러스 1 해서 5가 되고요. 최대네요. 최대. 라지 m은 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t가 1일 때는 최소값이 나오는데 1-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1이 되죠. 그래서 답은 5와 1을 더한 6이 된다 라고 하시면 틀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대 최소는 이 함수 fx의 최대 최소예요. 근데 우리가 구한 거는 지금 로그 3f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로그 3fx가 최대값이 이제 5일 최대값이 t가 마이너스 1일 때 5가 나오고 1일 때는 1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fx 원래 구하고 싶던 fx의 최초수로 바꾸려면 일단 이 로그 3fx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로그 3x는 일단 뭐예요? 이렇게 생겼죠. 증가함수예요. 그래서 x가 크면 x가 커지면 y도 커지는, 네, y도 커지는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자,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네,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x 자리에 fx를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fx가 클 때 로그 3fx도 커요, 그죠? 증가하니까. 그래서 로그 3fx가 최대일 때 이 fx도 최대가 됩니다. 네, 이해되죠? 자,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5를 가지는데 그때 fx도 최대값을 가진다. 자, fx의 최대값은 뭐예요? 3의 5제곱, 243이 되고요. 이게 바로 라지 m이 되겠죠. 라지 m이 되고, 그 다음에 스몰 m은 뭐예요? 이 로그 3 fx가 최소일 때 1일 때 그때도 fx가 최소값을 가진다. 네, 그래서 얼마죠? 로그 3 fx가 1을 나면은 fx가 3이어야겠죠. 최소값은 3. 최소 더해주면은 246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x 로그 x 제곱 요런 꼴이 나오면 양면에 로그를 씌워주는데, 이때 이제 최대치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로그 3이 증가함수였으니까 이 전체의 최대가 이 fx의 최대가 된다. 근데 만약에 3이 아니라 3분의 1이면 어떻게 돼요? 이 최대치수 관계가 바뀌겠죠. 왜? 감소함수니까. 그러니까 fx가 최대가 될 때 이 전체는 최소가 되고요, 그죠? 최대가 될 때 최소가 되죠, 그죠? 반대로 이제 얘가 fx가 최소가 될 때, 가장 작은 값을 대입할 때 이 로그 3분의 1 fx는 최대가 되겠죠. 요거 주의하셔라. 오케이. 자, 그리고 13번 볼게요. 자, 13번. 어떤 박테리아 1g이 x시간 후에 ax제곱g으로 증식된다고 합니다. 자, 처음 2g. 자, 잠깐만요. 1g이 x시간 후에 ax제곱만큼. 자, 그러면은 1시간 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시간 후 x가 1일 때니까 ag으로 증식되는 거죠, 그죠? 원래 1g이었으면 1시간 후에는 ag이 되고, 2시간 후 어떻게 돼요? 2시간 후는 x가 2가 되니까 a 제곱g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가 있으면은 미지수의 구체적인 값을 뭐 1이나 0이나 이런 것들을 대입해 보면서 문제의 문장을 좀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처음 2g이었던 박테리아가 2시간 후에 16g이 되었을 때, 자, 여기까지 봅시다. 일단 2g이었던, 원래는 이제 1g에서는 x시간 후에 ax제곱이 됐는데 얘는 2g이잖아요, 그죠? 2배가 됐죠? 2배가 됐어. 그러면은 x시간 후에 어떻게 될까요? 2g이면 1g이 원래 x시간 후에 ax제곱이 됐는데 2g이면 x시간 후에 이거의 2배가 되겠죠. 2ax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2시간 후에 16g이 된답니다. 그럼 x가 2일 때니까 얘는 뭐예요? 2a제곱이죠. 이게 16g이다. 16이다. 그래서 나눠주시면 a제곱은 8이니까 a는 얼마? 2루트 2가 되네요. 네, 그렇죠. 자, a 값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2g이었던 박테리아가 1024g이 되는 것은 증식이 시작한 지 몇 시간 후인가?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2g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네, x시간이 지난 후에 이거를 k라고 할까요? 네. k시간 후에 네, 1024g이 됐다고 합니다. 1024g이 됐다. 그때 이제 몇 시간 후냐 했는데 k를 이용해서
K를 이용해서 K시간 후에 박테리아 수를 한번 식을 적어 볼게요. 그러면은 X시간 후에 2AX 제곱이었는데 이때 A가 2루트 2였으니까 2 곱하기 2루트 2에 K시간 후니까 K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결과가 보다 1024g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양변에 일단 2 나눠보겠습니다. 512가 되고요. 자, 512는 2의 몇 제곱이죠? 1024가 2의 10제곱이니까 얘는 9제곱이죠. 그리고 얘는 2루트 2는 2 곱하기 2의 2분의 1승인데 지수법칙에 의해서 둘이 더하면 2분의 3승이죠. 자, 그럼 2분의 3승에다가 K제곱을 또 했으니까 2분의 3K가 되고 이 둘이 같다는 것은 K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3 나눠주시면 6이 돼야겠네요. 네, 따라서 몇 시간? 6시간 후에 1024g이 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한 줄씩 해석을 해보시고 미치수 나오시면 대입해 보면서 이해해 보시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첫 줄에서는 A값, 이 상수값을 구하라고 했죠. 상수와 변수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X 시간 후, 시간은 계속 변하니까 이제 변수인데 Ag으로 딱 결정되니까 얘는 이제 상수겠죠. 그래서 상수값을 먼저 구하는 조건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을 적어서 대입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7번 볼게요. 자, 부동식의 해가 알파, 베타 사이일 때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구하라. 자, 부동식을 봅시다. 지금 어때요? 지수에 x가 들어있죠. 그럼 무슨 부동식? 지수 부동식. 그죠? 지수 부동식. 자, 지수 부동식인데, 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 뭐죠? 주목해야 될 점은 밑이 뭐예요? 밑이 미지수다. 밑이 미지수. 자, 이런 경우에 뭐 해야 됩니까? 밑이 미지수인 경우에는 밑의 범위를 나눠주라고 했어요. 밑의 범위 나누기. 밑이 미지수면 뭐 해준다? 밑의 범위를 나눠줘야 된다. 자, 왜? 밑이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개형이 크게 바뀌었죠. 그죠? 어떤 범위에 따라서 바뀌었죠? 어떤 값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증가했고 작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졌죠. 그래서 이 부동식을 풀 때에도 이런 점에 주의해서 밑의 범위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x가 1보다 작은 경우를 볼게요. 0보다는 커야겠죠, 조건에서. 그래서 0과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5 x 4x제곱. 자, 이거의 해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일단은 이 두 지수꼴의 이제 값을 비교할 때 지금 이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지수 함수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1보다 작은 거 2분의 1 x제곱. 자, 이 함수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감소하죠.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밑이 똑같은 상황에서 x값을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뭡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해서 2가 나오고요. 1을 대입하시면 2분의 1에 1제곱 해서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x값에 더 작은 값을 대입하면 이 결과값이 2분의 1 마이너스 1제곱이 더 큰 값이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는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x가 밑인데 1보다 작단 말이죠. 그럼 지수끼리 비교한다고 봤을 때 이 함수값 전체가 작다는 의미는 이 지수 부분이 어떤 거예요? 얘보다 더 큰 거죠. 그죠? x 밑이 1보다 작은데 이 함수 전체 값이 위에 있다는 거는 집어넣은 이 지수 자리에 집어넣은 x 값이 더 작다는 거죠. 그죠? 여기는 이제 함수값이 더 작으니까 이 지수에 넣은 값이 더 커야겠죠.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역전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역전되면 이런 식이 나오고요. 자, 4x를 넘겨볼게요. 그러면 이런 2차 부등식이 나오죠. 1-5 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1과 5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0보다 큰 범위니까 이 범위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큰 경우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뭐였어요? 0과 1 사이에서는 이런 조건이 나오죠. 이 조건 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 전제를 만족하는 선에서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보시면 5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인데 이 중에서 전제를 만족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다 마이너스 1보다 작고 5보다 크니까 완전 다른 범위네요. 그래서 사실 1번 조건에서는 해가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0과 1 사이 맞고 그 다음에 뭐 봐요? 1보다 클 때 봐야겠죠. 자, 1보다 커지면 밑이 1보다 크면 뭐예요? 증가함수니까 자, 함수값이 더 위에 있으면 집어넣은 x값도 마찬가지로 더 컸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풀어주시면 식은 똑같지만 아까와 식은 똑같지만 부등호 방향만 반대인 거죠. 그러면 답이 마이너스 1과 5 사이가 되고요. 자, 이 전제를 만족하는 선에서 이 범위를 만족하는 범위를 보면은 자, 마이너스 1과 5 사이 그리고 전제는 1보다 크다죠. 요 범위가 뭐예요? 해가 되겠네요. 1과 5 사이가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를 봤는데 마지막으로 1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일 때는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자, 대입해 보시면 1에 1제곱 마이너스 5, 1에 4 곱하기 1. 자, 어떻습니까? 몇 제곱을 하든 항상 1이죠. 1과 1은 같기 때문에 한쪽이 크다라고 할 수 없겠죠. 성립하지가 않는다. 결론은 뭐예요? 1과 5 사이 1과 5 사이 따라서 1 더하기 5 해주시면 답은 6,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부터요? 지수 부등식을 판단을 해야겠죠. 지수 부등식이구나. 지수에 식이 있고 부등식 꼴이 있으니까 지수 부등식. 근데 주목할 점은 밑이 미지수라는 점. 밑이 미지수. 지수 부등식인데 밑이 미지수다? 그러면 밑의 범위를 나눠줘야 된다. 1보다 클 때, 작을 때, 1일 때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각각의 범위 조건을 해석해 주시면 되겠다. 이때 1보다 작을 때에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해석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